피고인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거 목록 244 2022년 5월 25일자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김규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피고인이 했던 발언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정보를 언론 매체에 유출한,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다든지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어느 부분이 또 이런 일을 할지 모르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와 해외 방첩 이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죠? 네, 기억납니다. 설명 이번에 왜 발언했는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질문한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이거 피고인 생각을 묻는 걸 수도 있는데요.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거부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곧장 피고인이 가서 다시 그 정보위원회에 가서 피고인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바를 보고를 하고 그에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나오다가 기자들이 모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한 거는 맞고, 만약에 홍장원 차장의 행동 또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날 홍장원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리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언론이 보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귀퉁이라도 저희 이야기를 보도시키려면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지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조금 전에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당시 본인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홍장원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 등을 구하는 그런 절차 대신 스스로 어찌 보면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김기현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는데 그 당시 저는 야당 정보위원이었었고, 근데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를 반로해서 당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가 MB정부 시절에 홍보기획관을 할 때 언론에 관한 국정원 보고를 받아봤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정보나 사찰에 관한 일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고, 제 기억엔 SBS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얘기를 할 게 있으면 대변인이든 뭐든 이렇게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그런 거 없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언론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익명을 빌려서 하는 그런 관행 같은 거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을 한 것이 그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는데 네. 익명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익명이 아니고 국정원의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은 제가 조서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홍장원 차장이 한 얘기가 새로운 뉴스고 하기 때문에 다 언론을 다 덮을 텐데, 저는 제 목표가, 그런데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제가 받지 않았고 저희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활동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하는 얘기를 국민한테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서
보통 같으면은 사실 대변인을 시켜서 입장을 발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은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말하자면 전혀 뉴스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원장으로서 얼굴을 내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판단이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뭐 한두 가지만 뭐 좀 이게 지금 뭐 이미 1심하고 항소심까지 오면서 뭐 쌍방의 주장은 거의 뭐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이제 그 파악을 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조금 더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싶은 거를 한두 가지만 뭐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이 그 12월 3일 날 처음에 이제 집무실로 이제 가셨잖아요. 갔다가 이제 다시 거기 한 8명인가 처음 모였다가 다 대접관실로 나왔잖아요. 네. 나왔다가 이제 뭐 거기서 사람들 이제 많이 모이고 있다가 한 10시 반쯤에 뭐 비상계엄 선포되고 이제 저기 국정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간 다음에 거기 계속 머무르셨잖아요. 한 10시 반까지. 예. 왜 계셨습니까, 거기는? 사실 생각 못 해봤는데 예. 비상계엄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뭐 아마 저기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의 피고인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네. 그 질문의 취지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국무회의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남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국무회의 얘기가 또 뭐 대접견실에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피고인은 국무위원 참석자는 아니잖아요. 네.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남아 계셨던 건가요? 그냥 국무회의는 제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가도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중요한 일인 걸 제가 알게 되고 해서 뭐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식적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없어야 되겠구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 하지 바꿔 못하고. 말하면 뭐 계속 있으란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계속 있으란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있으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 가라 이제는 그만 가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일단 상황이 종료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상계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냥 다른 장관들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로 참 재판장님 제가 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불려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해산할 때까지는 있는 거로 생각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비상계엄 선포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 나오신 거. 네, 그때 제 그런 기억에는 주제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뭐 가자고 해서 다들 일어날 때 저도 같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계시면서 선포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일 쟁점 중에 하나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독대 보고를 이제 듣고 물론 이제 그 독대 보고 했다는 그 홍 차장과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뭐 방첩사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한다 뭐 그 얘기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그 정치인 체포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이제 다 끝나고 얘기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홍 차장이 뭐 여기 주체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다만 주체 얘기 안 했지만 한동훈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을 잡으러 다닌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예. 저는 뭐 굳이 설명을 올리면 그 보고를 저한테 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아니, 얘기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보고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있었을 수 있답니다라고 해도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무슨 어디 뭐 비서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1차장이면은 지금 국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앞에 하면서 뭐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 하더라도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체포 얘기를 뭐 체포는 아니더라도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얘기 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묻거나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피고인 얘기를 들어보면 1심에서 피고인 신문한 거를 보니까 그게 뭐 오늘 밤에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든지 제가 지침을 줘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이제 그만하자는 뜻을 표현했다. 이게 1심 녹취서 37면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하면 일단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라도 한번 되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재판장님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하여튼 저기 이제 그 독대 보고 전에부터 이제 이 정무직 회의할 때 홍 차장이 이거 언제 알았냐는 얘기부터 사실은 좀 제가 듣기엔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을 해서 조금 그 상황 조성이 됐던 것 같고, 독대 보고를 하러 왔는데 처음에는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귀를 쫑긋했죠. 사실은 대통령이 차장하고도 연락을 하는가 싶어서. 근데 제가 미국에 간 줄 알고 연락했다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뭐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신 건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생 얘기를 했어요. 홍 차장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잠깐 아까부터 회의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좀 보고 있었는데 뭐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한테 추가 지침 주실 게 없냐.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고, 근데 아까 다 얘기 끝났는데 지침을 달라고 하니까 제가 좀 뭐 없다고, 그럼 우리 아까 얘기 끝난 대로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 기억에는 좀 간격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툭 던져서 저는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들을 얘기가 그러니까 업무 보고라고 생각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딴 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방금 거기 대접견 씨까지 앉아 계셔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직접 이제 보시고 온 지 뭐 한 1시간 좀 넘은 그런 시간이고, 이제 비상계엄 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정치인 얘기를 또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뭐 이재명 그 당시 뭐 대표는 이제 여당의 대표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뭐 혹시라도 뭐 그냥 엉뚱한 얘기라고 약간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내용 자체가 한번 내가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안 드셨고, 워낙 좀 호황된 얘기라고 그냥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하여튼 저는 2024년에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제 생겨먹은 제 생각이 예. 2024년 12월 3일에 무슨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싶어서 예. 사실 얘기 그만합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 건데, 표현은 1차장이기 때문에 뭐 내일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얘기를 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실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정한테도 뭐 그 체포 명단을 줬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중에 이제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날 홍 차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러면 혹시 진짜 내가 뭐 되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12월 3일 밤에 이제 이걸 내가 좀 더 추궁해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조사받으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도 속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걸 내가 놓친 건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원망 삼아서 얘기한 거는 좀 홍 차장이 뭐 여인영 사령관하고 얘기했던 거는 탁 꺼내놓기가 좀 그랬다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는 툭탁 걸어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은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홍 차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무슨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을 달라고 정말 얘기를 했으면 제가 미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끝낼 수가 없죠. 갑자기 무슨 업무 지침 너무 끝날 때쯤에 이제 뭐 약간 맥락 없이 느닷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업무 지침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상상 못할 일이라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면, 그 조선일보 기사가 나온 게 12월 6일 오전이잖아요. 오전 뭐 10시 뭐 한 반쯤인가 뭐 하여튼 별명 기사 나왔는데, 제가 이게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 조선일보 김모 기자 그 기자가 그 전날 12월 5일 한 11시쯤에 그 기사 나오기 전에 기사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의 보좌관이 장모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때 장모 보좌관으로부터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구했다는 얘기를 12월 5일 밤에 장모 보좌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피고인? 예, 제가 장모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장모 보좌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그 1심 때도 물어보시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아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홍 차장을 경질했다라고 물어봤던 건 제가 기억이 나고요. 대통령이 어떤 지시? 근데 그게 이제 정치인 체포까지 얘기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그건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 얘기하신 거는 맞았는데 뭔가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홍 차장을 갈았다, 경질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체포까지 물어봤는지는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장모부 장관은 뭐 그 기사 내용이 이제 결국 그 다음 날 나온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확인을 구했고, 그래서 이제 장모부 장관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피고인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이 설사 독대보고 할 때는 뭐 그 얘기를 못 그러니까 뭐 정치인 체포 지시가 뭐 심각하게 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뭔가 내가 엊그제 들은 게 혹시 뭔가 진짜 뭐가 있는 건가 싶으면 바로 홍 장관한테 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만일 그렇게 제가 그걸 인식을 했으면은 재판장님 말씀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 않은 거를 보면은 정치인 체포까지는 아마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통령이 듭니다. 지시라는 지시를 듣지 않아 경질했다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네, 그 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잘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예,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데 제가 분명히 제가 경질하자고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경질하는 건데, 이게 앞에 뒤에가 틀렸고 뭐 군소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니까 아마 취재하다가 조금 잘못 들은 게 뭐가 있나 보다. 그쵸? 보충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쓰니까 뭐 보충 취재하다 보면 다 알게 되겠구나 하고 저는 그때 그 생각하고 좀 마음을 푹 좀 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다시 제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